네, 뉴욕 증시는 간밤 기다리던 11월 CPI가 예상보다도 더 잘 나오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월가 분석 글로벌 콘텐츠부 우민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11월 CPI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잘 나왔죠? 네, 하루 종일 전 세계 증시가 좀 들뜰 만큼 11월 CPI가 전달에 비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번 11월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보다 7.1%를 기록하면서 눈에 띄게 좀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월가에서 예상했던 7.2에서 7.4% 수준보다도 하회한 건데요. 올 들어 집계됐던 이 CPI 지수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근원 CPI도 전년 동월보다 6.0%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죠. CPI 발표 이후 뉴욕 3대 증시 모두 2% 넘는 강세를 보였다가 장 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월가는 이 CPI 결과가 시장 기대감을 만족시키면서 시장이 환호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월가의 평가 함께 보시죠. Well, the markets have clearly responded to a very positive CPI number this morning, where we saw inflation come down more than expected and sort of in line with those kinds of consumer expectations we heard on Friday, where consumers are saying that their future expectations for inflation are going down. So we had a big, strong market response on that. We're seeing it give back a bit as the day goes on. 야, 시장에서 이번 CPI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컸던 만큼 월가에서도 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시장 상승폭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마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확실히 좀 확인을 했지만 예. 역시 결국은 FOMC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CPI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연준이 고려할 시장 지표는 모두 나온 셈이거든요. 예. 이제는 FOMC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시장이 눈치 보는 양상으로 장 후반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12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50bp 인상론을 좀 지지하는 비율이 79.4%, 80%에 달합니다. 이제는 이 다음 연준의 스텝이 관건인데요. 자이언트 스텝 행보는 여기서 일단락이 되더라도 내년에 최종 금리 수준을 얼마나 높게 책정하는지에 따라 이 시장의 충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월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물론 좀 그렇지만 네. 월가에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JP 모간은 연준이 최종 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후 S&P 500이 4에서 5%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머니핌에서도요. 금리 정점이 내년 2분기에는 도달할 것으로 보고 또 최종 금리는 5%보다 약간 낮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했습니다. 5% 혹은 그보다 높은 최종 금리 수준을 예측했던 이 시장 전망에서 다소 좀 완화된 모습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였고 월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면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수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CPI 7.1%라는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 수준에 달하기는 여전히 좀 멀었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미국의 투자 회사인 트레이드 스테이션은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분명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연준이 이것 때문에 전망을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CPI 이전 예상대로 점도표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테일러 준책의 창시자인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도요.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 5에서 6% 수준으로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꾸준히 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관련해서 존 테일러 교수를 조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결정의 기본 모델로 활용하는 테일러 준칙. 이를 만든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는 현재 미국 적정 금리 수준은 5에서 6% 수준이며 필요하다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mentioned the so-called Taylor rule. You plug in the Taylor rule, it says the interest rate should be 5-6%. So I hope they move in that direction. I'm not sure where they will, but that's really the question. And I think it could even be higher.
연준 내 초강경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 준칙에 의거해 최고 7% 금리를 시사했고 미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 역시 테일러 준칙을 따르는 인물로 꼽힙니다. 테일러 교수는 이번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도 연준의 정책 변화 움직임으로는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기대하는 피봇 가능성을 일축하며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에 이를 때까지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라 선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ve never seen so much attention paid to the Taylor rule because they're so far off, and that's what happens when you're off. If inflation doesn't come down, you got to raise rates, and you got to even raise rates with inflation where it is. But telegraph that.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움직였다며 금리 결정에 국내 경제 상황과 함께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conomic factors domestically should be the driving force, and I think that's what Bank of Korea is trying to do. There's exchange rate effects. If they get behind, there'll be exchange rate depreciation in Korea,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helps inflation, hurts inflation.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지금 정리하면 최종 금리 수준 5%를 기준으로 좀 높낮이를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 본 존 테일러 교수는 6%까지도 투자자들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CPI처럼 사실 연준의 결정도 나와 봐야 아는 거겠지만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는 없을까요? 네, 연준 인사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와 또 비둘기파 성향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압도적으로 현재는 매파 성향의 인사들이 많다는 점 그렇네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기준금리 결정을 투표할 수 있는 12명의 인사들입니다. 이 중에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만 표시해봤습니다. 여전히 단연 이 매파 쪽 인사들이 많죠. 이 비둘기파로는 브레이너드 부의장 정도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좀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린 게 지금 매파 인사들에게 투표권이 많았다라는 점을 좀 배경으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둘기파들은요,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또는 잠시 멈췄다가 인상해도 문제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매파 인사들은 과거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1970년대를 기억해라 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내년인 2023년에는 새로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인사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연은 총재들은 1년씩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요. 보시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로리 로건 총재에게, 에스더 조지 총재는 닐 카시카리 총재에게, 또 로레타 메서 총재는 찰스 에반스, 또 수전 콜린스 총재는 패트릭 카커 총재에게 투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괄호 안에 각 인사들의 성향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파 인사 3과 중립 인사 1명이 구성되었다면 2023년에는 매파 인사 1명, 또 중립 인사 3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점 역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물론 최종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겠지만 내년에는 투표권이 있는 연준 내부 인사들 성향에 좀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 만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